여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화장품이 뭔지 아세요? 예, 샤넬 아니고요. 미소 맞습니다.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네, 명품 화장품이 필요 없는 여자. 한국커뮤니케이션 구치협회에서 지금 회장을 맡고 있는 오늘 강의를 맡은 정경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귀중한 시간 여러분들 모셨는데요. 여러분의 눈이 반짝반짝해서 제가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자, 알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알다의 명사는 아의 리을 미음, 안입니다.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죠? 아름답다의 어원이 바로 이 알다의 명사음, 암입니다. 세상을 알지 못할 때는 아름답지 않고요. 또는 상대나 여러 가지 사물을 잘 알지 못할 때는 그냥 지나갈 수 있죠. 자, 여러분 지금 아직 저와 소통을 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저희가 만났어도 아직 알지 못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아름다운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이 시간이 1시간 반, 1시간 정도 지나다 보면 서로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서로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 관계를 위해서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표정을 온화한 표정을 한번 바꿔주세요. 예, 원래 그 본성 그 모습을 한번 끄집어 내주십시오. 우리의 본성은요 굉장히 말랑말랑 부드러운 미소가 있는 얼굴이죠. 그런데 너무 경무에 시달려서 약간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일 내려놓으시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공하는 직장인의 7가지 대화법, 이 책의 주제인데요. 7가지를 다 수치로 넣기에는 딱딱한 면이 있어서 제가 제목을 살짝 틀었습니다. 성공하는 직장인의 탁월한 대화법. 여러분은요 오늘 탁월한 분이 되실 거고요. 그 부제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고요. 제 블로그 제목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자, 할까요? 시작! 너를 만나면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진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곁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네, 늘 만나도요 새로워지고요, 늘 미소 짓고요, 힘이 나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굉장히 이 사람 만나면 나도 그래 한번 해봐야지 라는 열정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속하시겠지만 오늘 더 업그레이드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자, 오늘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 너를 만나면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탁월한 대화법을 위해서는요, 이런 단계로 시작합니다. 1단계는요, 잘 되는 회사,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직,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조그만 조직, 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는 곳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5가지를 알아보고요. 2번째는 긍정적인 말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가는 거 있고 들어오는 거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말을 잘해야겠죠. 자, 많은 비법 중에 그 많은 걸 다 할 수 없어요. 핵심만 몇 가지, 2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계는요, 공감적인 경청인데요. 공감이란 단어 우리 많이 들어봤고요. 경청이란 단어 굉장히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감적인 경청을 했을 때 실제로 머릿속이 아니라 내 가슴속으로 느껴서 실천으로 움직일 수 있는 단계는 그다지 쉬운 단계가 아니죠. 오늘 그것들을 가슴속으로 흥건하게 한번 젓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짧게 임팩트 있는 인간관계를 위한 기본 지침 3가지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 전부 다 잘 살고 계십니다. 그렇지만요, 아차 싶었던 거 있을지도 몰라요. 그걸 제가 한번 간단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요, 말미에는요, 제가 힘과 용기라는 시를 가져와서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지 용기가 필요한지 아니면 이 둘 다 공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에 음악을 들으면서 시를 보면서 그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것이든지요, 저를 오픈하지 않으면 상대는 결코 가슴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나마 저를 오픈할 텐데요, 좀 웃길지도 모릅니다. 자, 1999년에 저고요. 예, 그리고 별로 반응이 없으시죠? 2003년에 접니다. 별로 관심이 없으신데 제가 2005년에 저고요. 좀 촌스럽죠? 자, 2007년에 이 사진이요, 마케팅용 사진입니다. 이게 책 표지의 사진이고요.
최근의 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두 개가 있는데요. 단어 두 개는 바로 이거예요. 거침없이 유쾌하게. 어떤 거든지요, 망설이지 않습니다. 거침없이 하고 그리고 할 바에는 유쾌하게 하는 게 저의 삶의 모토입니다. 오늘 한번 거침없고 유쾌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미리 제가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면요. 초반에 라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포. 관계를 이렇게 모아서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한 5분 정도 잡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 텐데요. 자, 아시다시피 오늘은요, 새로운 이론, 시스템, 프로그램,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가슴을 열고 한마디라도 엉뚱한 얘기 환영합니다. 자, 짧은 질문에 짧게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요, 여러분들과 한번 소통을 해볼까요? 자, 짧게 저를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 모이셨는지 한번 유형을 잠깐 검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붕어빵 드셔보셨나요? 네, 굉장히 막 그 진지한 모습으로 붕어빵을 먹어봤나 계산을 하시는데요. 자, 먹어봤으리라, 드셔보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3가지 유형 중에 간단하게 손 드셔야 돼요. 나는 붕어빵 먹을 때 머리부터 먹는다 라는 분, 손 들어주세요. 예, 좋습니다. 내려주세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해대형입니다. 머리 명석한 분이시죠. 맞나요? 예, 찔리신 분도 있으신가요? 자, 두 번째는요. 나는 바삭바삭 꼬리부터 먹는다 라는 분 계십니다. 예, 몇 분 안 계시죠? 예, 꽤 계시네요. 이런 분은요. 꼬리를 살래살래 흔들면서 싸돌아다니기 좋아하신대요. 예, 오늘 의상이 굉장히 멋지시네요. 예, 싸돌아다니러 오늘 오셨나요? 자, 마지막은요. 싸돌아다니는 유형은 왜 좋냐면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모입니다. 인복이 많고요. 경제 수명이 긴 게 큰 장점입니다. 오랫동안 일하시겠어요. 자, 마지막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다. 바늘 쪽에서 팥부터 먹거나 등이나 지느러미부터 먹는다. 손 드세요. 자, 예, 손 높이 드셔야 돼요. 제가 안 보여요. 예, 이런 분들은 손 드시고요. 옆 사람이 좀 보세요. 어떤 분인지. 자, 이런 분은요, 바로 변태입니다. 자, 나쁜 건 아니고요. 늘 길을 만든 사람인데요. 아시다시피 중국의 유명한 작가 노신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길은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다. 길은 희망과 같다. 희망은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누군가 길을 먼저 만들면 여러 사람이 따라갑니다. 그게 바로 길이 되는 거고요. 여러 사람에게 호응을 받으면 그건 영원한 큰 길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에 손 드신 분은요. 창의력 있고 도전하기 좋아하는 길을 만드는 그런 사람에 해당됩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신상을 약간 제가 알았으니까요. 마음 편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도 표정이 안 풀리셨네요. 이 책인데요. 자, 광고는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그 사진입니다. 아까. 예. 자, 오픈 먼저 합시다. 이거는요. 심리상담연구소에 가면 문장 완성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사람의 프레임은 뭔가 현재 어떤 수면 위에 고민과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있나 평가하는 건데요. 자, 어둡게 깊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쉽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질문을 드릴 때는요. 미리 예고해야 되죠. 요 3분 여쭤보겠습니다. 자, 어리석게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어머니께서 실망하시는. 어머니께 실망하시는 거 굉장히 효자시네요. 예. 두 번째 분. 저를 믿고 예. 따라하는 사람한테 네. 실망을 줬어요. 믿는 사람에게 실망을 줄까봐 조금 두렵다. 예, 좋습니다. 자, 마지막 분. 특별히 없습니다. 예, 특별히 없습니다. 좋은 훌륭한 대답입니다. 예. 키워드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남녀가 같이 있는 것을 볼 때 나는 어떤 느낌이 나는지 두 분만 여쭤볼까요? 자, 남녀가 같이 있는 것을 볼 때 나는 행복해 보인다. 또. 모르고 계시면요. 패스하시면 돼요. 자, 예. 아까 우리 대답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까요? 남녀가 같이 있는 것을 볼 때 나는 따뜻해 보인다. 예, 좋습니다. 자, 이런 응답의 질이 별로 익숙하지 않으시잖아요. 예, 그죠? 그 난처한 얼굴을 저는 조금 즐기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한번 가서 해볼게요. 내가 아는 대부분의 집안은 이라는 뒤에는 어떤 거든 좋아요. 더럽다, 지저분하다, 없다, 있어 보인다, 명품이다, 행복하다, 싸운다, 어떤 거든 좋아요. 자, 요 2분, 3분 물어볼게요. 예, 요 분부터 할까요? 내가 아는 대부분의 집안은 넉넉한 집안이요. 넉넉한 집안인데 또 패스하시면 돼요. 예, 패스를 선택하셨군요. 예, 그 다음 문제없는 집안 없다. 문제없는 집안 없다. 예, 격언 같아요. 자, 예, 아까부터 굉장히 심오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내가 아는 대부분의 집안은 그저 그렇다. 아, 예. 결국은, 예. 좋습니다. 자, 윗사람이 오는 것을 보면 나는 어떤 느낌이 나는지 이 줄 맨 끝에 두 분만 여쭤볼게요. 윗사람이 오는 것을 볼 때 나는 예, 멋진 여자분? 우리 여자 선생님? 아, 패스할까요? 아, 예. 그러면요. 앞쪽이 좀 분위기가 좀 낫네요. 그래도. 예. 윗사람이 오는 것을 보면 나는 어떤지요? 여기 여자분, 미녀 삼총사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 윗사람이 오는 것을 보면 나는 아, 굉장히 오늘 떠시네요. 예, 분위기가 이렇습니까? 예. 자, 조금 생각하세요. 좀 이따 올게요. 그 다음. 아, 예. 아, 패스. 아, 어렵게 결정하셨어요. 자, 마지막. 아무 생각 없. 예. 아, 오늘 난항이 조금 보이네요. 아유, 예. 저라면 어땠을까 좀 고민이 되긴 하네요. 내가 없을 때 친구들은 어떠신지 우리 사회자님은 어떠세요? 내가 없을 때 친구들은 별일 없이 산다. 왜? 그 옆에 저를 몰라보셨던 우리 예, 여자 선생님 심심해할 것이다. 예, 자존감이 높으시네요. 자, 다 같이 생각해 보세요. 꽃표가 있는 거는 그 챕터의 마지막입니다. 행운이 나를 외면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오, 예, 이렇게 안경 쓰신 소랏빛 와이셔츠를 입은 굉장히 호남형이신 분, 예, 맞습니다. 앞에 분이세요. 아, 패스가 아니라 앞에 분 제가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예. 대답해 주세요. 예. 아, 조금 실망할 것이다. 예. 자, 그리고 우리 앞에 인상 좋으신 분? 네. 네. 아, 언젠간 나에게 행운이 다시 올 것이다. 예, 준비하고 계시죠? 예, 한 번만 더 하고 끝낼게요. 예. 인내를 갖고 참아야죠. 아, 인내를 갖고 참아야겠다. 예. 자, 여러분 어떤 거든지요. 저는 이런 지론이 있습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는요 30cm 내지는 50cm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많은 교육과 여러 가지 학습, 독서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는 있는데 가슴으로 느껴서 행동으로 하는 데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는 왜 독서는 그때뿐인가요? 배움은 그때뿐인가요? 왜 그렇죠? 라고 했을 때 소설가 박안서님이 저에게 정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냐? 걱정하지 마라. 아, 배움이나 독서는 바로 콩나물 시루와 같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랬더니요, 콩나물 시루는 처음에는 물을 주면 쑥쑥 빠집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검은 천을 열어보면요, 콩나물이 쑥 자라 있습니다. 바로 내공의 깊이는요, 티는 안 나지만 분명히 자란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헐적 강화가 아니라 직접적인 강화, 그리고 지속적인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성공을 예측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자,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인간관계. 저도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감히 한번 5단계 나눠보겠습니다. 노의 단계입니다. 첫 단계, 노. 당신 너 누구야? 이름 뭐고요? 객관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 정도죠. 그 다음, 언더스탠드 단계입니다. 아, 저 사람이 지각하는 이유? 이제 알겠어. 아, 저 사람이 맨날 회식도 참여하지 않은 이유? 이제 알겠어. 라고 고개 끄덕이는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관계가 형성되진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라이크의 단계입니다. 와, 저 사람 괜찮아. 호감가. 식사 같이 하고 싶은데, 야, 보면 볼수록 괜찮네. 내 스타일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죠. 남녀 관계를 불문하고요. 그 다음 컬러가 좀 다르죠. 리스펙트의 단계입니다. 자, 존경할 만한 구석이 있는 단계입니다. 김대리 하면 영어. 저 사람은 인간성은 별로인데 이 일은 정말 끝내줘요. 이 일은 그저 그런데요. 인간성은 정말 진국이에요. 또는 이 사람 굉장히 부지런해요. 또는 이 사람 인내가 뛰어나요. 이런 누구나 다 자기만의 탁월한 리스펙트 요소가 있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러브의 단계인데요. 보고 또 보고 싶은 관계입니다. 남녀를 떠나서 이 사람은 내가 꼭 기회를 주고 싶어. TFT 팀을 짜면요, 내가 꼭 거기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꼭 데려오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직을 해도 꼭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관계는요, 라이크의 단계인데요. 그렇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라이크에서, 러브의 단계라고 했죠. 제가 잘못했죠. 라이크에서 러브로 가는 단계에서 리스펙트 요소가 없다면 그 관계는 소원해지거나
별로 좋지 않은 결말을 맺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하는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생각하는 그 사람. 자, 만약에 남녀의 관계에 미팅을 했습니다. 대학교 때 어영부영하다가 정이 들어서 떼지 못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리스펙트 단계가 없어서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랑이 식은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나 하는 걸까? 라고 의구심을 갖게 되죠. 자, 그 다음부터는요. 모든 행동이 별로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리스펙트 요소가 있는 단계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어디 가든지 아, 그래. 저 사람은 이런 점이 장점이야. 내가 이런 점은 배울 점 있잖아. 꼴 보기 싫다가도요. 아, 그래.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많이 배웠잖아. 자랑하고 싶은 단계가 됩니다. 회사에선 더 그렇습니다. 괜찮은 줄 알고 뽑았는데 별로예요. 그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 친구는 이거 하면 저거, 김대리 하면 뭐 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제가 미션 2가지 드리겠습니다. 어떤 미션이냐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자신의 리스펙트 요소를 반드시 오늘 찾으세요. 물론 시야는 있는 건 아니지만요. 아, 나의 리스펙트 요소는 뭘까? 떠올려 보시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 사람. 가까운 가족이어도 좋고요. 아니면 친구, 연인, 회사 상사, 동료, 부하 어떤 사람들은 좋습니다. 내가 그 사람, 떠올리는 그 사람의 리스펙트 요소를 발견해서요. 내일요. 입으로 얘기해 주세요. 아니면 오늘 집에 가서 입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건 여담이지만요. 여러분의 수준, 개인적인 수준을 알아보는 좋은 척도가 있어요. 최근 6개월 동안 양적으로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 부모, 형제 빼고 5분을 꼽아보세요. 그 사람의 평균을 내면 내 수준이 나옵니다. 자, 어떤 수준인지 아시겠죠? 어쨌든 지금 가장 생각나는 그 사람의 리스펙트 요소를 꼭 발견해 주십시오. 자, 잊지 말고요. 잘 되는 회사, 잘 되는 그룹, 잘 되는 조직, 잘 되는 점점점의 특징 전부 다 눈치채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명확하게 한번 텍스트를 알아보도록 하죠. 자, 5가지인데요. 그 중에 5번째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나오면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자, 잘 되는 회사의 특징 5번째. 첫 번째 시작. 잘 되는 회사는 배우려는 사람이 넘칩니다. 부연 설명 안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두 번째 시작. 잘 되는 회사는 물건보다 가치를 만듭니다. 당연하죠.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만들고 계십니까? 자, 세 번째 시작. 잘 되는 회사는 바쁜 사람보다 일 잘하는 사람이 대접받습니다. 늘 바빠 하는데 성과 안 나죠. 자, 일 언제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성과 좋은 회사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유와 통찰력인데요. 자, 다음 기회에 자세히 하고요. 네 번째 시작. 잘된 회사는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기업 철학을 승부한다. 기업 철학으로 승부합니다. 이거는 개인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철학, 철학이 없으면요. 어떤 거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죠. 자, 마지막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가보겠습니다. 자, 시작. 잘 되는 회사는 일방적인 강요, 눈치, 줄서기보다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승부합니다. 네, 이 커다란 코끼리를요, 조그마한 소년이 어떻게 움직이나요? 바로 어떤 소통, 교감, 동의, 동감, 공감, 단어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상대방 마음을 가슴 두드리고요. 가슴을 열게 할 수 있고요. 또는요. 비즈니스적으로 보면 지갑을 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어떤 거든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자, 그런데 말로만 할까요? 우리가 말로만 하면 어떤 거든 안 맞습니다. 자, 우선요. 몸에서 가장 가장 건강하게 되려면 어떤 것들 흐름이 잘 돼야 되나요? 예, 질문이 우문이네요. 여러분이 현답으로 좀 해주세요. 몸이 건강해지려면 어떤 순환이 잘 돼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자, 당연하죠. 혈액순환이 중요한데요. 예, 너무 유치한가요, 이 애니메이션이? 예, 커뮤니케이션이 그만큼 기업에서, 조직에서, 일상에서, 인생에서 바로 이 순환의 역할을 하지 않나. 순환과 소통 어딘지 닮았습니다. 자, 우리가 조사를 한 거 꼭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신뢰가 가지 않죠. 경영 효율의 장애 요인. 자, 경영 효율의 장애 요인을요, 미국과 영국과 일본으로 나눠봤습니다. 2등과 3등은 계획성, 그리고 사기가 아니라요, 사기입니다. 사기. 예, 사기가 아닙니다. 직원의 사기. 이 계획성과 사기 외에 외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미국 72.24, 영국 63.63,
일본 84.84% 이렇게 많은 퍼센테이지가 선정된 게 바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나라를 불문하고 조직을 불문하고 그만큼 많은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안 할 수가 없겠죠. 보겠습니다. 자, 그림 몇 개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생각을 여는 차원에서 그냥 뭔지 보이는 대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어떤 게 보이시나요? 네, 아가씨만 보이시나요? 예. 예, 아가씨, 할머니, 또, 예, 쭉쭉 불러주시면 돼요. 해골바가지? 거울에 비친? 네, 맞습니다. 거울에 비친 아가씨와 해골바가지도 보이네요. 자, 이거는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있으니까 나무 밑에 집을 지어 올라갑니까? 나무 뒤에 있습니까? 나무 위에 집이 있습니까? 예, 질문 좀 어색하죠? 예. 자, 정답은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이 그림은요, 양쪽 그림이 뒤집어져서 똑같나요? 조금 다른가요? 예, 자,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처럼 보이나요? 네, 계곡처럼 보이기도 하고 수도승이 뭔가 이렇게 두리번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밤인가요? 낮인가요? 아침인가요? 아, 구름인가요? 눈인가요? 찾고 있나요? 공중인가요? 자, 예, 어쨌든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보통 착시 효과라고 하는데요. 아, 두 가지만 더 해보죠. 자, 굉장히 뒤에서 보면요, 이게 직선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누구나 다 그럴 텐데요. 이거를 슬쩍 제가 또 궁금한 거 못 참잖아요. 이렇게 대봅니다. 똑같죠? 이것도요, 이거는 정말 제가 속을 뻔했어요. 오렌지색 보이시죠? 길이가 굉장히 달라 보여요. 그래서 궁금한 건 못 참죠? 이렇게 대봤어요. 똑같아요. 자, 여기서 제가 뭘 보여드릴까요? 당연하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 TPO, TPO가 뭔가요? Time, Place, Occasion, 상황, 이런 거죠. 그리고는 서로의 경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바로 이걸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헬리콥터 뷰를 가져라. 헬리콥터는요, 아주 먼 곳에 있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지상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상황을 관조하죠. 자, 직원은요, 우리 늘 이렇게 얘기해요. 이심전심과 역지사지를 생각해라 라고 하지만 저는 오늘 거기에 부정을 하겠습니다. 이심전심과 역지사지는 애초에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안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불통이 일어나는데요. 그건 우리의 희망이죠. 너무 큰 계획을 세우지 맙시다. 내가 그 사람을 다 할 수는 없어요. 내 마음을 누가 알아? 모릅니다. 저도 모르는데 누가 알겠어요. 자, 일단 모른다는 전제하에 그렇다면 헬리콥터 뷰 정도의 높이는 생각을 해보자. 자, 직원이 사장까지도 아닙니다. 과장 정도의 높이 정도만 알고요. 내가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회사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아십니까? 자신이 벌어둔 연봉의 몇 프로를 몇을 곱해야 내가 회사에 이득을 주지 않고 평생 유지를 하는지 바로 4.5배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나는 내가 3천만 원 받는다고 3천만 원 벌었으니 난 잘하고 있지 않느냐. 아주 오산이죠. 그래서요. 나의 한 두세 단계 위의 직급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과장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사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직원의 입장 모를 수밖에 없죠. 너무 오래돼서. 그렇기 때문에 과장이나 이렇게 과장이나 부장이 중심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적당한 높이에서 상대방을 보고 상황을 관찰하라. 바로 그러한 통찰력을 가져라. 그렇게만 해도 많은 삶이 나아진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개구리 마음에 드시나요? 네, 섹시하죠. 자, 드디어 1단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책의 구성은요, 한 40%가 말 잘하는 법이고, 나머지 60%는 이제 소통 잘하는 방법인데요. 소통만 잘하기는 거는요, 이야기할 때 듣기만 해라 라는 말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라도 던지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없는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오늘 두 가지만 하도록 할게요. 자, 말을 하려면 잘하라. 그렇다고 뭐 스피치에 관한 얘기는 아닙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꼭 해야 할 말을 못했다와 안 해야 할 말을 해버렸다. 야, 이거 두 개 다 낭패네요. 어떤 게 더 치명적인가요? 경험이 있으시군요. 예, 맞습니다. 꼭 해야 할 말은요, 못해도 어느 정도 후회해도 되죠. 안 해야 할 말을 해버렸다는 정말 이거는 정말 이 입이 문제죠. 관계가요, 웬만해서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다시 안 보는 사람도 많아요. 자, 그래서요, 늘 저는 스피치의 최고수는 바로
짧은 말 하기입니다. 짧은 말 속에 핵심이 들어가기, 이거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길면 길어질수록 자기의 허점을 보이고요. 실수를 하게 되고요. 나무라게 됩니다. 제발 길지 않게 최대한 요점만 얘기하는, 그리고 언제 잘려도 결과를 얘기했기 때문에 상관없는, 잘리고 나서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요, 그 방법들을 한번 볼게요. 말을 하려거든 잘하라. 자, 짧게 하라고 했지만 이미 그래도 말을 했습니다. 그러려면 잘해야 되죠. 특히요, 여러분과 같은 리더가 되실 분 또는 지금 이미 리더이신 분, 많은 분들을 앞에 또 서실 분들은요, 특히나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요, 말을 하려거든 잘하는 방법 중에 도노를 이용한 이야기와 긍정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제가 예시를 들어드려야 돼요. 오늘 얘기는요, 대부분의 예시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공감이 되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돈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불교에 있었던, 불교에서 나온 말인데요. 작은 깨달음, 짧은 깨달음, 이런 겁니다. 뭐냐면요, 찰나에 아하! 무릎 칠 수 있는 얘기. 아하라는 얘기인데요. 이런 거는 일상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책을 읽다가 밑줄 긋고 싶은, 물줄 긋고 싶은 부분. 영화를 보다가 아하! 불현듯 생각나는 거. 혼자 고민하다가요, 어느 날 친구랑 만나서 술 한잔 먹으면서 수다를 떨면서 그래 바로 그거였어 라고 하는 게 일상에는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갈 뿐이죠. 자, 그런 말하기를 잡아야 되는데요.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우리가 특히 동급 이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요, 우려의 마음, 걱정하는 마음, 조언하고 싶은 마음에 굉장히 긴 얘기를 합니다. A는 B다. 성공은 목표한 바를 이루는 것이다. 뭐 이런 개념 설명을 합니다. A는 B고 B는 C고 C는, 이런 개념 설명을 하면 사람들은 지겨워. 또 시작했군. 언제 끝나려나. 다른 생각하고요. 별로 그렇게 귀하게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요즘 스토리텔링 이런 말이 나오죠. 재밌게 얘기하라. 그런데 주책 없이 재밌게만 얘기해도 남는 건 없습니다. 한마디로 도노를 이용한 얘기인데요. 도노는 여기서 나왔어요. 온유대사와 의성대사가 친했다고 합니다. 같이 이제 공부를 하러 중국에 가는 길이었어요. 가다 고행을 하다가 의상대사는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오고요. 온유대사는 가다가 이제 밤에 동굴에 들어가게 되죠. 자, 동굴에 들어가는데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서, 이 얘기는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출처는 불분명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물을 먹죠. 맛있게 먹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뭐였죠? 그 어디서 들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바로 원효가 느낀 게 이거죠. 자, 행과 불행, 삶은 한 장 차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도노라고 하죠. 이 작은 깨달음, 찰나의 깨달음. 그럼 제가 여쭈어볼게요.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이제 지금 상상을 하셔야 돼요. 아주 숨찬 1등을 한 마라톤 완주 선수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아주 힘들어요, 지금. 기자가 딱 질문을 했습니다. 뛰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였을까요? 무엇이었습니까? 자, 뛰면서 1등 했죠? 목이 말랐다. 목이 말랐다. 또? 포기할까봐 두려웠다. 또? 예, 패스할게요. 예, 자, 목마름 또는 1등에 대한 두려움 또는 맞바람, 더위 또는 뭐 외로움, 뭐 갈증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막상 이런 답을 했답니다. 제가 가장 뛰면서 힘든 점은요, 내 운동화 속에 모래 한 알이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고개를 끄덕이시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을 망가지게 하고요, 피폐하게 하는 것은요, 우리 집이 불이 나거나 화재가 나거나 또는 회사가 막 부도가 나서 망하거나 이런 큰 사건이 아니라요, 아주 작은 나의 실수, 거짓말, 게으름, 뭐 이런 아주 작은 것들이 나를 피폐하고 조직을 와해시킨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 자주 듣는 예화입니다.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제가 아주 작은 책자 그런 것들 좋아하는데요. 사람 기다릴 때 봅니다. 자, 그 책에서 며칠 전에 제가 읽은 거예요. 어느 신출내기 백인 교사가요, 아프리카에 첫 부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공교롭게도 시험 보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권위도 내세울 겸 이렇게 얘기하죠. 얘들아, 오늘 굉장히 어려운 시험 문제를 냈으니 니네 컨닝하지 말고 제자리에 똑바로 앉아서 시험 봐. 그랬더니 아이들이요, 정말 원숭이 구경하듯이 이상한 표정으로 보는 거예요. 니네 왜 그래? 그랬더니 아이들이 하는 말 뭘 것 같으세요? 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저희는 조상 대대로 지금까지 배운 게 힘들고 어려운 점 있으면 서로 의논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무슨 말씀이신가요? 처음 들어봐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팀워크나 그런 것들을 강조할 때 쓸 수 있는 도노를 섞은 이야기죠. 자,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나의 실수담으로 얻은, 실패로 얻은 성공,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있죠. 예화, 뭐 벤치마킹 사례에서 얻은 것들 또는 맨 나중에 제가 예화를 들 거지만요. 거기서 여러 가지 기업이든 개인이든 사례를 찾아보면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인생의 방정식 잠깐 얘기해보죠. 아까 도노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긍정성을 어느 순간에도 담아야 되는데요. 자, 카르마 경영이라는 책을 보셨나요, 혹시? 예, 보신 분도 계실 테지만요. 잊어버렸으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 씨 없는 수박을 아주 고안하진 않았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신 우장춘이라는 박사님 생각나시죠? 예, 만나보진 않았지만 꽤 오래된 분이시죠. 예, 그분의 사위가 그 시대에 일본인 사위였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이나모리 가조라는 분이었는데요. 자, 그 일본의 유명한 기업 교세라 그룹입니다. 그 교세라 그룹을 만든 총수입니다. 그분이 자기계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고 다니죠. 또는 카르마 경영이라는 책에도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뭐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 많은데 그중에 나는 3가지만 한번 꼽아보겠다. 그래서 인생의 방정식을 한번 나열해보겠다. 능력, 열정, 사고방식. 이 셋 중에 나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 부등호로 한번 방정식을 나타내보겠다. 자, 간단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 이 셋 중에 손 들겠습니다. 자, 지금 당시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 네, 예, 2분 계시, 1분 계시고요. 자, 나는 열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예, 생각보다 많으시죠? 예. 자, 나는 사고방식 제일 중요하다. 예, 좋습니다. 자,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시를 했네요. 이나모리 가지오도요. 능력과 열정은 없으면 0에서, 제로에서 시작한대요. 좌표가. 이 능력 없는 너, 열정 없는 너. 그런데 펜은 안 끼쳐요. 사고방식은요, 바로 마이너스가 존재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거 해봤자 안 돼요. 이미 해봤는데 안 되던걸요. 아유, 소용없어요. 어차피 안 되게 됐어요. 우리는 원래 이래요. 우리 집은 원래 이래요. 이런 어차피, 이미, 원래 이런 단어로요. 모든 것을 마이너스로 놉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도 맥 빠지죠. 어차피 내가 해도 안 되겠구나라는 마이너스 사고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자, 지옥과 극락의 얘기에서 좀 더 확실히 한번 보죠. 여러분이 굉장히 배가 고프십니다. 2박 3일을 굶으셨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 방에서요. 이렇게 배가 고픈데 들어왔더니 큰 냄비가 있어요.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자, 지옥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요. 이 숫자대로 숟가락이 있질 않아요. 아주 큰 숟가락 딱 하나만 있어요. 지옥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서로 먹으려고 아수라장이 돼서 화상을 입고 싸우고 난리가 아닙니다. 반대로 아마 떠올려질 거예요. 자, 극락의 모습은 어떨까요? 예, 여러분이 상상하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순번을 정해서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다치지 않고 조금 늦지만 먹을 수 있죠. 자, 죄송합니다. 그게 바로 극락과 지옥의 차이점인데요. 그 안에는 이타심이라는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이타심, 이 3글자는요. 비즈니스의 근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기업을 운영해 보신 분들은 늦으면 늦을수록 이거를 반드시 겪고 또 겪고 아주 피눈물을 흘리면서 겪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이타심이라는 거 없으면 기업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요. 하나를 더 추가해 봅니다. 이타심 안에는요. 긍정성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애가 살아있는데요. 자, 유명한 얘기인데요. 2004년 신문에 나왔습니다. 자, 실제 있었던 이제 얘기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횡행 얘기를 하는데요. 중국에서 실제로 자전거를 많이 탔습니다. 지금은 좀 덜하다고 하는데 여전히 많이 타고 있죠. 자전거를 타면 좋은 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연비도 뭐 이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많겠죠. 그런데 안 좋은 점이 대표적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주차를 어찌나 많이 해놓는지 상가 앞에 뭐 식당, 뭐 서점, 옷가게, 미용실 앞에 쫙 세워놔서 더 이상 사람들이 출입문 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상인들이 이 머리를 짜냈죠. 그런데 어떻게 경고 문구를 내보일까요? 대부분 이래요. 두지 마라, 뭐 또는 벌금 준다, 또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뭐 이런 식의 경고문이 붙습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do not입니다. don't, 뭐 하지 마라. 그런데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정말 지혜로운 상인 한 명이요, 이 상황을 극복하는 명문구를 한 줄로 표기를 했습니다. 뭘까요? 어떻게 해서 싹 없어질까요? 몇 개월 동안 고생을 했는데. 자, 와우, 이분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예.
비슷해요. 아주 오늘 잠깐만 얼굴 뒤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굉장히 호남형이시에요. 그런 분이 열심히까지. 예, 와우. 회사 오십니까? 예, 네. 잘 어울리세요. 예. 자, 바로 이런 문구입니다. 자전거 공짜로 드립니다. 아무거나 마음껏 가져가십시오. 자, 제가 여기에요. 힌트를 얻어서 CEO 164분을 모시고요. 긍정 캠프를 했습니다. 작년에. 뭐였냐면요. 긍정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오전에는 이랬어요. 각자 회사의 현안들을 하나씩만 써봐라. 164개가 아니라 이제 번복되는 거 빼고 한 120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도출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한 줄로만 가장 손쉬운 해결책을 한 줄씩만 써봐라 했더니 대부분 이래요. 없애, 잘라, 줄여. 대부분 이래요. 그렇죠. 그런데요. 점심을 먹고 다시 긍정에 대한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나냐면요. 누나서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다 그렇게 해도 된다. 뭐 어떻게 하면 된다. 하면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하면 될까요?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긍정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냈어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습관이 안 돼 있구나. 습관만 들이면 얼마든지 긍정은 가능하다라는 귀중한 경험을 얻었습니다. 자, 이번에 할 건 뭐냐면요. 이제 리더고 리더가 아니고 남자고 여자고 남녀노소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알고 있어도 써먹지 못하는 것은 모른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조금 알고 조금을 써먹으면 그건 많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아주 쉬운 거지만 우리가 입으로 해봐야 돼요. 뭐냐면 어떤 거든 세상 어떤 거든 동전의 앞뒤가 있죠. 그 앞뒤를 우리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요.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웃음과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은요. 여러분의 뇌는 잊어버렸어도 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게 저의 지론인데요. 자, 매사에 차가운 사람 있죠. 너무 바람 쌩쌩 불어요. 그런 사람 우리 장점으로 전환시켜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활발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성적이다. 오, 빙고 좋습니다. 예, 출발이 좋습니다. 이지적이고 이성적이고 샤프해 보인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죠. 매사에 좀 간상한 느낌이 들어요. 막 지문도 없어지고요. 맨날 그 상사하고만 식사를 하고요. 뭐 그런 사람 어떻게 해볼까요? 예? 눈치가 빠르다. 또 처세술이 좋다. 예, 뭐 아무의 기술도 있고요. 좋습니다. 부침성 있고 애교스럽기도 하고요. 똑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경쟁적입니다. 매사에 가위바위보라도 해요. 난 내기하자 하면서 가위바위보라도 해요. 자, 그런 사람 있죠. 승부욕이 있다. 또 예, 활발하다, 활동적이다, 의욕적이고 열정적이다. 이런 사람은 뭐 맡겨주면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당연히 잘하죠. 또 있습니다. 독재적이에요. 회의 때 자기 의견 안 먹혔다고 화장실에 가서 씩씩거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 반장 선거 떨어졌다고 그 다음부터 말도 안 하죠. 어쨌든 이런 사람 뭐라고 할까요? 독재적인 사람들. 리더십 있다. 예, 카리스마 있고 결단력 있다. 또요, 맨날 시끄러운 거 보면 그 사람이에요. 수다스러워요. 그런 사람 뭐라고 할까요? 말을 잘한다. 말을 잘한다. 예, 사교적이고 언변이 좋다. 이런 사람 머리도 좋습니다. 괜히 말 여러 개 하는 거 아니에요. 4차원 말고요. 자, 게으른 사람 있어요. 늘 지가 5분만 빨리 오면 되는데 5분씩 이런 사람 어떻게 표현할까요? 네, 마감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그래야 일이 몰입이 되고요. 뭐 어쨌든 이런 사람 여유 있고 여유만만하다, 뭐 만만디 만만디. 그런데요, 어느 순간 이런 사람이 빠른 경우도 있더라고요. 절대적으로 잴 수는 없습니다. 자, 매사에 허황돼요. 새해 계획 세우라면 늘 스위스에 막 집 짓고 살고요. 유럽 횡단 열차 타고요. 더 이상 늘 에레베스트 가고요. 어쨌든 그런데 제자리죠. 허황된 사람 뭐라고 표현해 볼까요? 미래지향적이다. 또 예, 좋습니다. 또 예? 꿈이 넘친다. 예. 상상력 있다. 이상적이고 상상력 넘친다. 이런 사람 꼭 필요합니다. 아이디어 회의할 때요. 늘 그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이래서 안 된데 늘 불쑥불쑥 재밌는 아이디어 많이 나오죠. 반대 사람도 필요해요. 소심한 사람 있죠. 늘 트리플 A형. 이런 사람 뭐라고 하죠? 할까 말까. 예, 신중하고 세심하고 치밀하고. 이런 사람 기업에서 반드시 필요해요. 왠지 아세요? 오자를 잘 찾아내요. 그죠? 띄어쓰기 2칸 하면 막 이렇게 하고. 그런데 과장 이상이 되면은 이거는 사표 내셔야 돼요. 자, 과장. 하물며 사장님이 되셔서도 오자 찾고 하면요. 뒤에서는요. 김대리라고 불러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럴 때는 위임을 하고 큰 건을 따로 바깥으로 외출을 하셔야겠죠. 공감하시는 눈빛입니다. 자, 어쨌든 장점으로 표현하기가 말로 돼야 된다. 여러분 자신은 어떤
장점으로 표현할 게 있으십니까?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찔리시는 분 많이 있죠? 집에 가서 꼭 얘기해 주세요. 당신 왜 이렇게 허구한 날 늦게 일어나?가 아니라 야, 당신처럼 여유 있는 사람 만나서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 이렇게 몇 가지를 한번 바꿔줘 보세요. 자, 그러면요 집안에 행복이 들어옵니다. 자, 이거는요 다 같이 여러분들이 읽는 게 아니라요 외쳐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사전에는 행복 단어들이 있어야 되는데 의욕을 높이는 표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시작! 당신은 역시 믿을만해. 자, 그 다음 건요 옆 사람 한번 보고서 옆 사람 뒷사람 한번 보고 사세요. 자, 시작! 덕분에 이번 일이 잘 됐습니다. 리얼하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은 또 반대 사람 보세요. 시작!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요. 예, 우리 인정하는 게 조금 부족합니다. 자, 이번에 이게 가장 필요해요. 제가 볼 때. 시작! 책임은 내가 질 테니 걱정 말고 해보라고. 저에게 이런 상사가 있으면 저는 목숨을 바칠 겁니다. 또는요 창의력이 막 무한대로 갈 것 같아요. 책임은 내가 질 테니 걱정 말고 해보라고. 늘 자네가 아래서 한번 해봐. 이게 뭔가요? 자, 시작! 실수도 있는 법이지.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실수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왜 이거밖에 못해? 왜 이거밖에? 내가 그렇지 뭐. 이렇게 자괴감에 빠진 사람한테 너 그럴 줄 알았다. 내 이럴 줄 알았어 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면요 그 다음 정신 바짝 차리게 되죠. 자, 그 다음 시작!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있나? 자신감 가지고 해봐.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 다음 시작! 고생이 많지? 내 다 알고 있어. 예, 코미디 프로에서 강 선생이 이것 때문에 그렇게 내 다 알고 있어. 니들이 고생이 많다. 그게 이겁니다. 자, 꼭 치하를 해주십시오. 이심전심 그 단어가 정말 문제예요. 이심전심이겠지 하고 표현을 안 합니다. 왜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도 알지 그 싸보이게 왜 하냐고. 그런데요 하지 못하면요 죽을 때 후회합니다. 자, 마지막 시작! 혼자서만 고민 말고 어디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거 윗사람한테 하면 효과가 조금 더 좋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자, 그거 한번 풀어주시고요. 이거는 간단하게 보너스 개념으로 가겠습니다. 자, 아까는요 우리 짧게 말하라. 말을 하려고는 짧게 잘 말하라는데요. 두 번째는 나를 세상에 판다면이라는 간단한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세상에 팔면 얼마가 나오나요? 1,000원? 만원? 5만원권 나왔습니다. 5만원권. 예, 10만원, 20만원, 100만원, 억, 100억. 예, 여러분 20만원이라고요? 본인이? 예. 본인이 얼마인지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오늘은 얼마고 내일은 얼마인지, 어제는 얼마였는지. 자, 그러면요 늘 만났던 사람은 여러분의 성실성과 여러 가지 진국인 마음을 알지만요 처음 만나거나 또는 이렇게 클라이언트로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인상 좋다라는 것만 알고 다른 건 알 수 없죠. 그래서 첫 대면할 때 하는 인사법 그거 바로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넘겨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맛있는 자기소개입니다. 자, 어떤 여러분이 발표를 하시건 문제 제기를 하시건 얘기를 하시건요 앞에 오프닝은 필요합니다. 오프닝은요 제가 아까 했듯이 라포를 형성하기도 하고 신뢰감을 주기도 하고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고 뭔가 마음을 열고 싶게 만듭니다. 거기에 가장 초입에 아주 간략 오프닝 이게 바로 자기소개인데요. 대부분은 제가 다녀보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S그룹에서 나온 누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기업과 나를 동일시한다라는 거죠. 자기만의 아이덴티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기업에서 나오면은 들꽃, 이름 없는 들꽃으로 사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늘 처음 보는 사람이건 언제 보건 나를 임팩트 있게 기억시키기 위한 작업은 굉장히 필요하죠. 자, 거두절미하고 많지만 그중에 우리가 오늘 실천할 수 있는 거 짤막한 거 하나만 해보죠. 자, 이름을 가지고요 기억에 남을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시만 제가 몇 가지 들어볼게요. 제가 아는 배한수 씨라는 분은 있습니다. 배한수예요. 그분은 이렇게 합니다. 늘 배움에 목말라는 남자. 오늘도 한수 배우러 왔습니다. 배한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가 딱 맞죠? 자, 책을 아주 많이 읽는 여자분이 계세요. 그분은 서두를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만든 책은 많습니다. 그러나 책이 만든 사람은 더 많습니다. 그 책을 사랑하는 여자 황혜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황혜정 씨가 들으면 조금 어색하겠네요. 자,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젊은 청년인데 굉장히 건장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누구입니다 라고 하면 약간 좀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합니다.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그 우유 배달원의 기상과 체력을 가진 남자 누굽니다? 후광이 쫙 비치죠. 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S그룹의 모 신입사원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S그룹의 제2인자가 될 누굽니다? 옆에서요. 아니 왜 1인자가 아니라 2인자야?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1인자는 하늘이 점지해 주시지만 2인자는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으니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인데요. 굉장히 똘똘해 보입니다. 자, 여러분의 한마디는 어떻게 하실지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굉장히 쉬워요. 여러 가지 격언, 명언 이런 것들을 해서 뒤에서 확 돌리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시계의 초침보다 더 정확한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는 여자 누굽니다. 또는요, 뭐 아주 많겠죠. 촛불 시위가 많았을 때 이렇게 합니다. 촛불의 빛은 여러 개의 촛불의 불을 나눠도 그 빛이 작아지지 않습니다. 늘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나누고 싶은 여자 누굽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아주 짤막하게 여러분들이 2개 정도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또 아는 사람이 반복되면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땐 살짝 바꿔야 되니까 2개 정도 준비해서 한번 써먹어 보시면요. 야, 그 사람 참 괜찮네 라는 말씀 들으실 거예요. 자, 하나 간략하게 제가 더 하자면요. 이거는 살짝 더 긴 자기소개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요. 이제 CEO 모임 뭐 그런 아침 조찬 모임에서 자기소개할 차례가 나왔어요. 대부분요. A그룹 누굽니다. C그룹, B그룹 뭐 이렇게 약속이나 한 듯이 그렇게 해요. 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똑같이 해요. 근데 저는 C그룹이 없었어요. A그룹도 없었고 그룹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7, 80년대 동네 축구를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의 동네 축구는요. 공이 가 있는 곳에 선수들이 공과 함께 뒤엉켜서 재미도 없고 힘도 드는 그런 비합리적이고 비조직적인 축구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월드컵 축구 기억하시나요? 자, 어떤가요? 공이 가 있을 위치를 미리 예측하고 선수들이 포지셔닝 됩니다. 바로 그거죠.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만들어간 여자 정경지입니다. 이렇게 했더니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입이 나불나불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우와 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한 3개월쯤 후쯤 제가 기업 PT를 합니다. 기업 PT 아주 삼엄한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자, 한 7, 8분의 키맨들이 앉아 있었죠. 이 중요한 사람들이. 그 중에 제가 딱 들어갔어요. 아주 삼엄한 분위기였습니다. 바늘 하나 떨어진 소리 안 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들어가자마자 키맨 옆에 부키맨 정도 되는 사람이 저를 보고 그 분위기에서 동네 축구 하는 거예요. 조금 촌스럽잖아요. 월드컵 축구 할 것이지 동네 축구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저를 좀 기억했다라는 거죠. 자, 그때부터요. 순풍에 돛을 달았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무슨 말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요. 이 부키맨이 키맨의 옆구리를 쭉쭉쭉 짚으면서 괜찮잖아. 괜찮아. 계속 이런 뉘앙스를 옆으로 비언어적인 메시지 주는 걸 제가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냐면요. 3차까지도 가지도 않고 2차에서 그냥 낙찰이 됐어요. 그때부터 제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학연, 지연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100% 난 실력으로 돼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너무 열심히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금 바뀌었어요. 50%는 실력 맞다. 나머지 50%는 실력뿐 아니라 나를 좋아하는, 나를 호감가게 생각하는 사람과의 끌어당김의 법칙이 반드시 존재한다. 왜 한반도의 시크릿이라는 책이 동영상이 이렇게 돌았었죠. 근데 거기서요. 원하는 것을 집요하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있지만 행동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냥 떠도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사람과의 관계는요. 정말 주파수가 통해서 나와의 어떤 끌어당김 법칙이 반드시 존재하죠. 저 사람이 괜찮으면요. 끝까지 끌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사람과의 끈끈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관계 그리고 임팩트를 주는 효과적인 그런 연습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더군요. 어쨌든 말이 길어졌지만요. 서두에 오프닝 중에서도 아주 새끼 오프닝, 자기를 소개하는 멘트를요. 5년 후에 들어도 기억할 수 있는 멘트로 여러분들이 이제 정하는 게 오늘의 숙제입니다. 아까 미션하고는 달라요. 숙제예요. 2가지 정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소개가 기다려지는 본인이 한번 돼보십시오. 피하지 마시고요. 자, 아이덴티티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커뮤니케이션은 의도보다 표현이 더 중요하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요, 우리 의도에 집중합니다. 내 의도는 선한데 왜 그래? 왜 화를 내고 그래? 그렇지만요, 의도는 표현을 잘못하면은 사그라지는 게 당연해요. 표현을 잘하는 것은 의도 못지않게 동등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뒷부분요,
확연하게 표현되는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좀 전까지 말하기에 관계된 아주 짤막한 두 가지 이야기였다면요. 이번에는 오늘의 이제 진짜 핵심입니다. 이걸 얘기하려고 이렇게 돌아 온 거나 다름없어요. 소통 잘 하는 법.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 한 꼭지만으로도 강의 주제가 되겠죠.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카리스마가 뭔가요? 카리스마. 예, 오물오물하는 그겁니다. 바로 카리스마였죠. 옛날에는 부와 재력과 권력으로 사람들에게 칼을 휘둘러서 사람들을 잡았죠. 그렇지만 요즘은 그렇게 아닙니다. 제가 정의를 했어요. 카리스마의 정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겁니다. 지적 영향력이다. 대리건 과장이건 사장이건 말단 직원이건요. 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사람 곁을 맴돕니다. 또는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사람에게 여쭤보고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모이고요. 괜히 옆에서는 심술나죠. 왜 저 사람은 뭐가 잘났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의견을 물어보지? 라고 하는 사람 반드시 있어요. 사람이 끓고요. 그 지적 영향력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죠. 이 지적 영향력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실체가 뭘까요?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 지적 영향력,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요즘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코칭 능력과 소통 능력. 이게 전부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 이런 것들은 얇아요. 얇은 게 아니라 정말 우러나고 오래가고 멀리 가는 거는요. 이 코칭 능력과 소통 능력. 코칭 능력 2박 3일 해도 부족하겠지만요. 간단하게 포인트 알아보면 이거죠. 상대에게 해답을 주는 게 아니라 믿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믿고 그 사람이 할 수 있을 거라는 잠재력을 끌어내는 게 코칭 능력이죠. 거기에 하나 중요한 기술 플러스 하면 바로 질문 능력이 코칭의 핵심이죠. 질문, 왜 그랬어? 왜 늦었어? 왜 그거밖에 못했어가 아니라 무엇이 너를 늦게 만드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왜를 어떻게나 무엇으로 바꾸는 질문. 그게 바로 영리한 코치형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는요. 코칭에 관해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복잡하니까요. 더 우리가 근본적으로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무의식 중에 돌파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소통 능력이라는 거죠.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생텍쥐베리가 한 말입니다. 시작. 만일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목재를 가져오게 하거나 일을 지시하고 일감을 나눠주는 일은 하지 마라. 대신 그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주라. 고개 끄덕끄덕 되시죠? 바로 마음속에 불을 지피도록 돕는 일이 바로 리더뿐 아니라 여러 상대에게 해야 되는 일임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돼야 우리가 지적 영향력을 갖는 거죠. 그런데 이건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게 존재해야 돼요. 우리는요, 대부분 독서도 마찬가지고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웨어2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해요. 방향인 거죠. 목표, 방향, 비전. 웨어2. 책을 읽으면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웨어2 당연히 중요하지만요. 못지않게 중요한 건 how-to가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전략은, 실천은? 이 how-to 없이요. 웨어2는 기운이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how-to를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경청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경청. 책까지 나와가지고 난린데요. 왜 경청이 안 될까요? 경청 정말 안 됩니다. 이것만 잘해도요. 싸움은 거의 없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자, 진짜 경청을 실천하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경청을 하는 것, 잘 듣는 것, 적극적인 경청이라고 표현을 해보죠. 자, 한자를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왼쪽 한자는요. 기울일 경에 들을 청입니다. 기울일 경에 들을 청. 자, 골라주세요. 오른쪽 한자는 공경할 경에 들을 청입니다. 자, 손을 들어주시면 돼요. 우리가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의 경청이다. 기울일 경에 들을 청이다. 손 들어주세요. 예, 망설이시죠? 자, 그 다음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공경할 마음에 들을 청이다. 오른쪽 경청이다. 예, 비슷하시네요. 나머지 분들은 손 안 드신 분들은 VS인가요? 예, 좋습니다. 정답은요, 바로 기울일 경에 들을 청입니다. 예. 몸을 기울이고요. 마음을 기울이고요. 머리를 기울이고요. 실제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울이지 않으면 그건 경청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대화를 할 때 방법이 달라지겠죠. 자, 하나 더 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거죠. 들을 청에 부스를 조각조각 냈습니다.
보시면요. 왕의 기처럼 길게 늘어뜨리고요. 10개의 눈을 가지고 일심 하나의 마음을 상대방에 바라보고 온 정성을 다하는 것. 이게 들을 청입니다. 내 귀, 시작. 내 귀는 소라껍질, 파도 소리를 듣는다. 와우, 다들 기억력이 대단하시네요. 자, 이 시를 간단하게 해석해 보면 이겁니다. 해변가에 걸어다 다니다 보면요. 이 소라껍질 많습니다. 한번 딱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내장도 없고 알맹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껍데기만 있습니다. 자, 바로 그겁니다. 상대와 대화할 때는요. 내가 해주고 싶은 해결책 아닙니다. 지식, 여러 가지 견해, 경험,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조언, 또 비난, 나무람, 또는 여러 가지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경륜. 그거 다 버려야 돼요. 버리고요. 일단 그냥 다 들어주는 거예요. 가감없이 자르지 않고 듣는 게 바로 경청이라는 거죠. 자, 이 시를 마음속에 넣으시면서요. 제가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경청의 마지막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의 반대는 뭘까요? 예, 듣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대다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말 않는 것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한번 결론을 내려볼게요. 말하는 것의 반대는 듣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치고 들어가지 않고 해답을 주지 않고 나무라지 않고 끊어버리지 않고 가끔은요 듣는 척 합니다. 그래 힘들었겠다. 아이고 그래 글쎄 그러니 아이고 그런데요 이렇게 맞장구를 쳐줘도요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 바로 1초 후에 바로 끊고 다 자기 이름 자기 얘기하죠. 그런데 말이야 내 경우는 이렇더라. 이거는요 경청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얘기를 듣는 척하면서 자기의 변명거리나 할 얘기를 생각하는 시간이죠. 이건 경청이 아닌 거죠. 경청은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해답은 언제 줘요? 조언은 언제 줘요? 해결책은 언제 줘요? 반드시 그게 필요하지 않나요? 그러면요 정답은 이거예요. 해결책, 조언, 비법 이런 건요 요청할 때 그런데 말이야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뭘까? 라고 물어볼 때 줘라. 그렇지 않으면요 상대방은요 의도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말하는 것이 반대는 듣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입니다를 여러분에게 반드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실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핵심 중에 핵심.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한번 느껴봐야 되죠. 해결이 아닌 공감을 하자. 해결이 아닌 공감을 하자. 자, 우리는 의무감에 책임감에 왜 해결사 노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부부간에 또는 직장에서 또는 동료간에 싸움의 대부분은요 오해나 이런 것도 물론 있어요. 그거보다 더 가까운 사이에서의 싸움은요 바로 이 해결책 때문에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 가지가 예를 있지만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담소에 실제 남녀 부부가 찾아왔어요. 30대 초중반의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자, 여러분 맞벌이 부부 하시는 분 계시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인이요 이제 TV를 보다가 일도 하고 세탁기도 돌리고 굉장히 피곤해서 늦게 잤어요. 아침에 당연히 늦잠을 잤겠죠. 회사에 가서 어떻게 됐냐? 완전 깨졌습니다. 아랫사람들 다 보이는 데서 팀장한테 완전 깨졌어요. 하루 종일 일을 빡빡 갈고 있다가 집에 들어갔습니다. 신랑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막 불평불만 다 늘어났죠. 그 팀장이 말이야 꼴도 보기 싫어 죽겠어. 나에게 간들까봐 정말 짜증나 막 이렇게 계속했어요. 여러분이 남편분들 한번 보세요. 내가 그때 남편이었으면 뭐라고 했을까? 자, 여기서 좋은 남편 시리즈 3분이 있습니다. 상황, 케이스마다 달라요. 자, 좋은 남편 한 분은 이렇게 해요. 관둬! 그까짓 거 회사 뭘 다니냐? 아이고 내가 벌 테니까 관둬라 둬!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부인은 관둘까 생각하다. 그래도 어떻게 잡은 자리인데 이 나이에 또 어디 들어갈 데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마음은 시원해요. 이 사람 내 기분 아는구나. 두 번째 남편은요 관두라고는 하진 않지만 이럽니다. 그 팀장 정말 이거 완전 뒤에서 내가 받아버려? 우리 귀한 와이프를 말이야. 응? 어디서 말이야? 이렇게 같이 편들어주면서 욕합니다. 정말 시원하겠죠? 마지막 남편은 뭐라 그럴까요? 팀장 욕은 안 합니다. 회사 간두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대신 아유 우리 와이프 고생 많았구나. 일로 와봐. 엉덩이 뚝뚝뚝뚝. 아유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할게. 조금만 참자. 미안해. 내가 설거지 할까? 이렇게 합니다. 자, 어떤 게 좋고 나쁜 건 없어요. 여성분의 스타일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요, 이 남편은, 상담실에 왔던 남편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부인이 눈빛 딱 주니까 이렇게 했어요. 야. 그러게 TV 작장 보고 아침에 좀 일찍 좀 일어나라. 내가 팀장이라도 화났겠다. 에이구, 너 그럴 줄 알았어. 언젠가는 깨질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편의 의도는 뭐냐면요, 여자가 좀 잘 일찍 가서 좀 야단도 안 맞고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인데 이분 막상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자녀들이나 밑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요. 야, 너 그렇게 해갖고 되겠어? 사내 자식이 그래갖고 되겠어? 너 그럴 줄 알았어, 임마. 이게 다 선한 의도예요, 사실은. 그런데 거친 말 선한 의도는 통하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게요, 해결책. 누가 일찍 일어난 거 모릅니까? 그때는 편들어주는 거죠. 아마도 그때는 아유, 우리 아이프 고생 많네. 아이, 그 팀장 뭐야, 성격 좀 이상해. 이런 정도의 대답을 원했을 거예요. 자, 그거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떤 사례든 마찬가지예요. 미리 해결책, 조언 뭐 이런 것들을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요청할 때가 답입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해결이 아닌 공감이라는 해답을 한번 제시를 해줘 보죠. 자, 공감을 방해하는 5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공감을 방해하는. 공감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나는 충분히 고려하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대화를 단절하고 다시는 나에게 협의를 하지 않습니다.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가 찾아와요. 친한 친구. 난 나고자요.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 야, 정말 힘들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할 건가요? 뭐라고 하실 건가요? 그럴 때. 자, 요쪽에 한번 여쭤보죠. 뭐라고 하실 건가요? 힘들다. 나고자요. 네. 네, 그냥 비웃고 말 텐가요? 뭐라고 하실 건가요? 아직까지 남은 날은 많다. 아직 시작이야. 이제 남은 날 많은데 잘할 수 있어. 오케이, 좋습니다. 또. 자, 실제 선생님이라면 뭐라고 할까요? 힘들어하는 친구.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예, 또.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어. 괜찮아. 또. 친구가 있잖아. 그래, 내가 도와줄게. 또. 힘내. 괜찮아. 에서 외면을 좀 해주시네요. 예, 좋습니다. 난 나고자.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공감이라고 생각했지만 공감을 방해하는 5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분석하고 진단하기입니다. 분석하고 진단하기. 자, 볼까요? 야, 네가 요즘 그런 식으로 자주 생각하는 걸 보니까 우울증 초기인 것 같다. 너 상담소에 가봐라. 있잖아, TV에 나오는 그분 잘하나 봐. 네가 원래 성격이 좀 내성적이라 그래. 야, 좀 외향적으로 좀 해봐봐. A형 언제까지 꼬리표 달고 다닐래? 좀 잘해봐. 괜찮아. 이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 볼까요? 내 얘기 들려주기. 이것도 사실은 공감을 방해하는 장애물입니다. 뭐냐면요, 특히 여자분들이 잘해요. 너도 그러니? 나도 요즘 되는 일 하나도 없어. 딱 죽고 싶다니까. 네 기분 내가 알아. 그 마음 알지. 사실은 있잖아, 나도 그런 일 겪었는데 나 1년 반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 자기 얘기가 2시간 반 가요. 듣고 나면 굉장히 허무하죠. 치고 들어갈 데도 없어요. 그런 경우 있고요. 세 번째, 동정 애처로하기. 이것도 여자분들이 조금 잘합니다. 뭐냐면요, 야, 어쩜 그렇게 일이 꼬이냐. 진짜 안 됐다. 어머, 그래, 너무 힘들겠다. 옆에서 내가 보는 나까지 이렇게 힘든데 너 어쩜 그렇게 잘 견디니? 나 같으면 못 살아. 어쩜 너는 그걸 견딜 수 있냐? 넌 진짜 하는 일마다 재수가 없어. 이렇게 너무너무 공감을 잘해준 나머지 이 사람이 뭐 30% 힘든 일을 가져왔는데 한 50, 나 그럼 죽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너무 심한 동정, 애처로움 표시 안 하는 게 좋겠죠. 네 번째, 공감을 방해하는 네 번째는요, 평가하고 교육하기. 이거는 특히 남자분들이 아주 습관처럼 자주 하시는 거예요. 평가하고 교육하기. 뭐냐면요, 야, 넌 너무 나약해. 그래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냐? 자식들한테 우리 이러줘. 넌 매사에 그렇게 부정적이냐? 야, 세상을 긍정적으로 좀 봐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걸 누가 모릅니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이거는요, 대화 그만하자, 정신 차려 이 녀석아, 이거하고 똑같아요. 마지막, 한 방에 딱 자르기. 야, 이것도 남자분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보죠. 난 나고자 인생에서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 친구 같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도 마. 너보다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야, 서울역 영등포 가봐봐. 야, 그런 말 그만해. 그만 좀 하고 술이나 한잔 하러 가자. 기운내. 아자. 나는 사내 자식이 말이야. 힘내. 기운. 이런 식으로 그냥 끝냅니다. 아자 하고 나서 술 먹으면요, 그때는 몽롱해지지만 그 다음날 속 아파서요,
빅스 먹어도 마음만 속만 아픕니다. 그 다음날 치유 안 되죠. 자, 다음번에는요. 이런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친구 찾아가지 않아요. 그 속 아픈 기억밖에 안 나요. 자, 그렇다면 여기다 정답을 표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라고 할까? 여러분들 짐작하시나요? 해결책이 아니라 이건 대부분 해결책이나 비난이나 나무라는 거나 올바른 윤리나 도덕 강령에 맞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요. 난 나고자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지금 마음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좌절되고 힘들고 속상하고 자신감 없고 이런 마음이에요. 그럴 때 감탄사 먼저 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여기에는요 많은 것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힘들구나. 1단계 감정선을 읽어준다. 힘들구나. 이건요 어떤 처방약보다 극한 효과가 있습니다. 힘들구나. 그런 다음에 시간을 조금 두고요 이렇게 하죠. 지금 너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찾아보자. 어떤 일이 있을까? 내가 도와줄 것이 있는지 말해봐라. 질문형으로 끝내는 겁니다. 예스, 노가 아니라 마이너스 플러스가 아니라 질문형. 지금부터라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시간을 두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첫 번째 감정선을 읽어주는 거예요. 힘들구나. 아까 그 부인한테도요. 자기 힘들었구나. 힘들었구나.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애절하게 하셔야 돼요. 그냥 설렁하시면 안 돼요. 힘들었구나. 자, 다 같이요. 시작. 힘들었구나. 이거면요, 여러분 90점은 맞을 수 있어요. 괜히 입으로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부터 해결책은 같이 한번 연구해 보는 거죠. 자, 그래서요,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을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대부분 우리 커뮤니케이션 본질을요, 설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라. 기업에서도요, 보험도요, 어떤 거도요. 이거 사세요. 설득합니다. 설득이라는 것은요, 사실 애초 당시에 맞지 않습니다. 설득 전에는 늘 공감이라는 기본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은 설득이 아니라 공감이다라고 저는 말합니다. 이거 사세요 하면요, 좋아요 하면 사람들이 손사래를 치죠. 그거 별로 같아요. 나 저 뭐 있어요. 그런데요, 사례를 얘기하면서 고개 끄덕끄덕하게 정말 그렇군요. 그거 뭔데요? 저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게끔 만들어라. 이게 최고의 고수의 비법입니다. 늘 해법보다는 고개를 끄덕이게. 그리고 나도 고개를 끄덕여라. 자,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사례 3개가 간략하게 한번 들어갈 거예요. 하나는요, 저의 사례인데요. 공감이라는 게 우리가 이론이 아니잖아요. 가슴 뜨근뜨근한 무언가가 올라올 때 바로 이 아가 나오는 건데요. 제가 여러분처럼 눈이 반짝반짝하고 열정 어린 사람들에게 늘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다니지만요. 언젠가 2007년 11월부터 프로젝트가 떨어졌습니다. 정부 프로젝트인데요. 이름하여 노숙인 재취업 프로그램이었어요. 겉으로는. 근데 알맹이를 까보니까 이거였어요. 노숙인 청산 프로그램이었어요. 돈도 많이 들고 지저분하고 뭐 이래서 다 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 300여 명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프로젝트 6기까지인데 마지막 기수마다 제가 파워업, 힘내라, 아자아자 이런 프로그램에 제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저라고 이만한 교실보다 조금 더 큰 교실에 한 30분에서 35분 정도의 노숙하시는 분들이 직접 오셔서 강의를 듣습니다. 저는요, 그런 친구들이 없었기 때문에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2개만 신경 썼어요. 하나는 멋있는 프로젝트 화면, 또 하나는 검증된 현장 유머. 그런데요, 둘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무도 제 눈을 쳐다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에 딱 들어가서 어떤 게 저를 제일 고달프고 힘들게 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강사였다면 어떤 게 제일 힘드셨을 것 같으세요? 와우! 빙고! 어떻게 하셨나요? 향기라고 말하기엔 조금 거시기한 냄새였습니다. 예, 인간 35명에서 그렇게 많은 냄새가 날 줄 처음 알았어요. 다행인 것은 한 5, 6분 지나니까 저도 비슷하게 전염돼서 냄새가 그닥 고약하진 않았어요. 그 다음으로 더 힘들어진 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액션을 취해도, 무슨 뭘 해도 아무도 쳐다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다 바닥만 쳐다봐요. 어디서 구하셨는지 구멍 뻥뻥 뚫린 그 새마을 모자 오래된 거 있죠. 그리고 붕대 어디서 다치셨는지 붕대를 했는데 막 한 3달 정도 한 시커먼 붕대에 막 낙서 써졌고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전부 다 눈을 감고 있는지 자는 건지 아니 명상을 하는 건지 아무도 안 쳐다봐요.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찰나에 생각 드는 게 있었어요.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잘난 사람한테는 잘난 척해야 먹히고,
힘든 사람들한테는 나의 힘든 치부를 보여줘야지 먹힐 것 같다라는 짧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20대 후반에 작은 사업체를 했습니다. 직원 한 7, 8명 되는 그 디자인 전문 기획사였는데요. 모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때 제가 용기를 버뜩버뜩 냈습니다. 그 IMF가 바로 오기 직전에 청년 벤처붐 이런 게 불어서 지원도 좀 받고 했는데 좋은 날도 있고 좋지 않은 날도 있었어요. 근데 좋은 날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역삼역 근처에 가서 메카에 가서 이렇게 제가 홍보를 한 거죠. 그냥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저만의 아이디어, 노하우. 그 경비하는 아저씨들에게 명함을 파주면서 제가 그 어려운 문턱을 전부 다 뚫고 들어가서 영업을 했던 그런 기억들. 여러 가지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좋았던 날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은 날도 있었어요. 바로 매월 너무너무 빨리 돌아오는 25일, 너무너무 괴로운 25일, 24일 죽습니다. 어쨌든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베개에 머리를 묶고 딱 잠을 들려면 처절하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는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거의 한 달간 가는 거예요. 아마 고개 끄덕끄덕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눈 감고 있던 주무시던 분들이 한 분 한 분 일어나서 훈수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처자가 힘들었네. 딸 같아서 하는 말인데 그때는 바로 어떻게 해야 됐어. 이런 식으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난 말이야 이 생활이 6개월도 채 안 걸렸어. 어떻게 된 줄 알아? 20년 동안 공직 생활에서 돈 좀 모았지. 가장 친한 XX 프라일 친구랑 동업을 했어. 그런데 말이지 1년이 바로 지나니까 먹구름이 끼더군. 첫 번째 1단계가 그 친구가 날르더군. 해외로. 두 번째는 집에 빨간 게 붙더군. 세 번째는 와이프가 떠나더군. 다음 단계는 자식들이 흩어지거든. 그 다음 단계 내 몸에 병이 오더군. 마지막에 나는 서울역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지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6개월도 안 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몇 개월을 지냈습니다. 6주를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수업이고 뭐고 사실은요 동영상 촬영은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에게는 힘이 되는 뭔가가 필요했는데 바로 이거였습니다. 사람들이 늘 이빨이 아파요 또는 어디 허리가 아픈데 얘기를 하면 공무원들이 대부분 제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 부서 일이 아닙니다. 저기 가보세요. 여기 그러다가 하루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는 안 먹히는구나. 그런데 여기 클래스에 와서 늘 소통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정보가 있으면 전해주고 또는 같이 얘기를 하면서 조금 자기가 존재감이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6주가 지나고요. 마지막 교육 평가 날이 왔습니다. 그 교육 대표 노숙인 대표가 이제 마지막으로 와서 찰칵찰칵 사진 찍는 기자들도 오고요. 조금 큰 프로젝트였어요. 마지막으로 단상으로 올라서 그 노숙인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얘기를 들어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가장 큰 걸 하나 얻은 건 뭐냐면 우리의 얘기를 해도 되는구나. 듣는구나. 들어주는구나. 해결책은 당장 없더라도 나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귀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온라인 작은 신문의 헤드 타이틀로 나왔는데요. 우리에게 작은 천사가 왔다 갔어요 라는 말을 그분이 하셨어요. 저는 사실 아무것도 드리러 갔는데 드리러 간 건 아무것도 없고 제가 이제 받은 거죠. 그때 크게 느낀 건 공감이라는 거였어요. 제가 면접 때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저렇게 말해야 돼요. 포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지 메이킹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은 어떻게 입어야 돼요. 목소리는요. 이런 거 사실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은 이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셨군요.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으실 거예요. 같이 우리 얘기하면서 나눠요. 이런 작은 얘기들이 굉장히 자존감이 올라갔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때 공감이라는 것을 인생일 때 아주 크게 느낀 날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요, 좀 더 짧습니다. 파리와 남자라는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심리상담 학회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라저니시라는 배꼽을 지은 저자가 있습니다. 인도의 명상가,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명상가입니다. 이분의 얘기인데요. 어느 날 망상에 사로잡힌 어떤 남자가 찾아왔어요. 나는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이 있는데 입속에 파리가 2마리 들어가서 뱃속에서 난리를 친다.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안 없어진다. 괴롭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기엔 이상하도요. 이 망상에 시달린 정신분열에 약간 증세가 있는 사람은 그게 정말로 괴롭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 유명한 명의 또는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찾아가면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망상이야, 스트레스야, 약물 치료하자, 주사 놓고 감금하고 대부분 이런 일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찾아왔어요. 라준씨한테. 그랬더니 라준씨는 이렇게 합니다. 어디 한번 배를 만져보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명랑한 놈이 한 마리 있네. 어이구 여기는 그나마 괜찮아. 자 여기 소파에 편안하게 누워서 잠을 잘 때처럼 입을 좀 벌리고 편안하게 눈을 감고 있으면 내가 빼주리다. 그리고 나서요 방에 들어왔어요. 인도는 좀 지저분했는지 파리가 금방 잡혔다고 하네요. 2마리를 투명한 병에 넣어서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술적인 비슷한 행위를 하고서 눈을 떠라고 했죠. 바로 앞에 파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와 지금 그 못난 사람들, 그 똑똑한 사람, 잘난 체한 사람들 다 보여주러 이거 다녀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다녀서 이게 거의 완치에 이르렀다는 그런 이제 보고가 있는데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엔 미친 짓이지만요. 이게 바로 행동요법의 하나예요. 실제로 이렇게 하나의 매체, 하나의 그 작은 부분을 건드리면 나머지 것들이 순항을 탄다, 도미노처럼.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늘 뭐 너가 틀렸다, 잘못했다 뭐 이렇게 하면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관한 얘기 하나만 더 보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영화 보셨습니까?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입니다. 패치 아담스. 로빈 윌리엄스가 나온 아주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 굉장히 좋은 영화이기 때문에 안 보신 분은 한번 보세요. 이 영화가 좋은 이유는요, 실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좋아요. 패치 아담스가 이제 실제 헌트 아담스라는 이야기입니다. 헌트 아담스가 이 할아버지예요. 주인공인데요.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에. 게준트 하이트 병원이라고 아주 유명한 병원입니다. 이 병원을 실제 만든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어느 날 젊었을 때 이야기예요. 우울증에 시달려서 자살 미수에 그쳐서 정신병원으로 옵니다. 온 날 룸메이트를 이렇게 만납니다. 룸메이트를 만났는데 이 룸메이트가 아까 그 망상이 있는 사람처럼 과대망상증이에요. 어떤 망상이냐? 망상은 큰 정신질환자가 아니에요. 아주 조금이에요. 근데 이 증상만 있는 거예요. 뭐냐면 다람쥐가 자기를 공격할 것 같은 불안감에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병원 사람들은 대부분 약물 주사, 감금, 억지로 잡고 뭐 이랬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 헌트 아담스는 이렇게 합니다. 간단히 한번 보세요. 자, 바로 이거예요. 자, 이거를 보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것도 맞죠. 화장실 갈 때마다 저 짓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작은 행동치료요법은 그때 하고 물꼬를 트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요법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공감이라는 것을 3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단계, 상대방이 사용하는 낱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일입니다. 다른 단어를 얘기하고 있으면 안 돼요. 돈이라는 얘기, 알았다는 얘기가요. 알았다, 알았어. 어떤 사람은 알았다가 진짜 I know, I see. 어떤 사람은요, 그만해, stop. 이런 경우일 수 있어요. 낱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게 필요하고, 2번째는요, 상대방의 엉뚱한 논리, 어떨 때는 비합리적인 신념, 어떨 때는 고집 피울 때도 있습니다. 그 고집 피우지 말라고 따지지 말고요. 논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일이 힘들지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자, 그 작업을 훈련을 해보시고요. 3번째, 상대방의 그 논리를 확장시켜서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고 같이 미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은 본인이 할 수 있게, 상대방이 할 수 있게 믿어주면서 그 다음부터 하나하나 질문을 통해 들어가는 일이죠. 자, 그렇지 않고 무조건 너 틀렸어, 너 잘못했어, 이렇게 하지 그랬어, 저렇게 하지 그랬어. 자, 그때뿐이고요. 도저히 효과는 없습니다. 관계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간략히 한번 정리해보면요. 여러분, 말하는 것의 반대는 듣는 것의 반대는 뭐라 그랬죠, 제가? 예. 헷갈렸네요. 말하는 것의 반대는 듣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기다리는 것이다. 예, 그것도 중요하고요. 해결책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조언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공감이 중요할까요? 공감이 중요하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은 뭐가 아니다, 뭐다? 설득이 아니라 공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요, 이론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질러서 해답 주지 않는 거, 기다려주는 거, 끊지 않는 거, 맞장구 쳐주는 거, 이런 간단한 행동이 관계를 굉장히 풍요롭게 만들죠. 자, one more thing. 스티브 잡스가요, 마지막에 늘 one more thing을 넣어서요, 저도 하나 넣었습니다. 뭐냐면 인간관계를 위한 기본 지침, 기본입니다. 3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자존감을 높이자. 자존감.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자존심과 자존감, 뭐가 차이가 있나요? 어떻게 구별하나요? 자기가 중심을 이루는 게 자존감이다. 자존심은 뭘까요? 애매해요. 이게 참 애매해요. 그래서요, 이렇게 한번 저는 정리를 했어요.
당신 날 뭘로 보고 그래? 날 무시하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도대체 뭐야? 뭐 이렇게. 이런 사람은요, 자존심이 높아요. 자존감은 땅입니다. 자존감, 자존심, 반대 개념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존심을 세우기보다는 자존감을 한껏 높여야 상대의 말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관계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자신 없으면요, 나설 수도 없고요, 상대방 말을 들어줄 그릇도 못 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중요해요. 자기 존중감, 자존감. 자, 거기에는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 자기 호감과 자기 유능감이에요. 아, 나 괜찮다. 괜찮다. 있죠. 거울을 보면서도 정말 너는 이게 자뻑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거를 깨닫는 거예요. 아, 너는 정말 미소가 뛰어나 하면서 개발하고 나는 어떤 점이 참 좋아할 수밖에 없어. 넌 사랑스러워. 이렇게 혼자서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자기 유능감이에요. 그 정도면 나는 할 수 있겠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능감, 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인정해주고 개발시키는 게 바로 자존감을 올리는 가장 좋은 비법입니다. 자, 자존감을 높이자. 두 번째, 인간관계를 위한 기본 지침. 두 번째는요, 상대를 먼저 알자입니다. 상대를 알자. 자, 지피지기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 말죠. 일단은 기본 요소만 알면 돼요. 이거는 이제 기업에서 있었던 사례인데요. 우리나라 H그룹의 H 그 음료 회사가 처음 중동을 갔을 때의 예화입니다. 중동 사막 나라죠. 가서 이 문맹률이 높기 때문에 글씨가 아니라 그림으로 사람들에게 설득시켜야겠다, 알려야겠다 해서 3가지 포스터를 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 포스터는요, 너무 힘이 없어서 쓰러져 있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 모습은요, 어떤 남자가 쓰러져 있어요. 두 번째는 이 H 음료를 막 벌컥벌컥 마시는 두 번째 모습이고요. 세 번째 사진은요, 힘이 막 기운이 나서 엄청 에너자이저처럼 뛰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참패를 당했어요. 완전 마이너스. 쫓겨나게 생겼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왼쪽부터 이렇게 보죠. 근데 여기는 반대쪽부터 읽는데요. 쌩쌩 하던 사람이 이걸 마시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쓰러진 거예요. 그 기본적인 것도 안 알아보고 우리가 했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지금 뭐가 가려운지, 뭐가 듣고 싶은지, 우리 앞에서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중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 그래서 상대를 먼저 알자. 자, 세 번째, 이게 마지막인데요.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비교가 아닌 목적을 갖자. 여러분, 프레임이라는 책이 많이 유행했습니다. 프레임은요, 내 삶의 수면 위에 있는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제가 대학교 때 살이 좀 쪘어요. 그때는요, 온통 관심사가 다이어트였어요.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 나머지 TV만 보면, 광고만 보면 라면 광고, 그리고 드라마만 보면 저녁 식사하는 장면, 이것만 눈에 띈 거예요. 미칠 지경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신발을 사려고 하면 남의 신발만 보이죠. 자동차를 바꾸려고 하면 남의 자동차 뒷공무니에 그 심볼만 보이죠.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게 바로 수면 위에 있는 나의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자, 프레임 중에서 가져야 할 프레임과 갖지 말아야 할 프레임이 있는데요. 세상을 보는 창, 갖지 말아야 할 프레임 중에 대표적인 게 이 비교의 프레임입니다. 비교의 프레임. 비교의 프레임. 자,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유머입니다. 어떤 남자가요, 부와 명예와 재산을 모두 가졌어요. 근데 어느 날 허무했어요. 다 버리고 혈혈단신으로 산에 들어와서 내공을 쌓습니다. 어느 날 악마가 나타나요. 네가 지금 내공,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다시 속세로 가면 내가 너네 아이들은 하버드 다 보내주고 집에 뭐 전부 다 타워팰리스 주고 전부 다 주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도 이 남자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NO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맞추세요. 이번에 악마가 뭐라고 한마디 했더니 바로 짐 싸들고 내려갔어요. 뭐라고 악마가 했을까요? 예, 잘 모르시겠죠?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하 하실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내가 너에게 준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네가 지금 당장 내려가지 않으면 너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주겠다 라고 했어요. 그냥 친구도 아니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 주겠다. 이게 바로 비교의 프레임이죠. 자, 행불행은 아마 비교의 프레임에서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할까 해요. 목적과 목표 어떤 게 크죠? 목적이 큽니다. 목적은요, 최상위의 철학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목적. 그 다음에 목표가 있겠고, 전략과 전술과 계획과 일정과 여러 가지 관리들이 있겠죠. 자, 목적, 목표. 둘 중에 어떤 게 중요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둘 다 중요한데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어요. 왜 거북이가 이기고 토끼가 졌나요? 아마도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토끼는 자만심, 거북이는 성실함 때문에 이겼다.
우리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니까 한번 바꿔보죠. 재해석을 해보죠. 토끼는요, 느려 터진 거북이라는 경쟁자 우선주의 삶을 살았습니다. 느려 터지면 나도 조금 쉬었다 가고 빠르면 조바심 내고. 그런데요, 거북이는 아무리 빨라도 경쟁자 때문에 내가 조바심 내지 않습니다. 나의 목적, 산 위의 깃발을 보고서 목적과 목표를 정하고 제 페이스를 유지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가슴 설레설레합니다. 내 친구는 책을 100권 읽었대, 승진했대, 아파트를 몇 평을 옮겼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초조해서 늘 밤낮으로 일하죠. 그러다가 가정 깨지는 수도 많죠. 어쨌든 자기가 세운 비전과 목표와 목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계획, 그런 거에 맞춰서 자기 계획대로 가면 실제로는 자기만큼의 행복이 온다는 거 아마도 여러분 전부 다 깨닫고 계실 거예요. 자,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인간관계를 위한 기본 지침. 첫 번째 뭐였죠? 자존감을 갖자. 두 번째는요? 상대를 먼저 알자. 세 번째는요? 비교가 아닌 목적의 프레임, 목적을 갖자. 이겁니다.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장시간 여러분들이 이제 피곤하신데도 잘 들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약속드린 대로 시를 같이 낭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힘과 용기의 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고요. 공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입니다. 자, 데이비드 그리피스의 시입니다.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 강해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힘이, 방어 자세를 버리기 위해서는 용기가, 이기기 위해서는 힘이, 져주기 위해서는 용기가,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의문을 갖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힘이, 전체의 뜻에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용기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는 힘이, 자신의 고통과 마주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학대를 견디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그것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홀로 서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누군가에 기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힘이, 사랑받기 위해서는 용기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힘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네, 자, 힘과 용기는요, 각자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하나만 선택할 수 없습니다. 둘 다가 공존해야 우리가 값진 그리고 좋은 삶을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라고 유명한 스콘 리얼링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한 대로 그리고 상상한 대로 의도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기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고요. 도전에 있어서 용기와 힘을 낼 수 있는 아주 많이 알려진 시 읊고 제가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춤추라.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네, 여러분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여러분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